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네, 더구나 3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예, 10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정확하게 3시 20분, 예, 이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3차 동북권 MPO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그 노원지역 마들같이 그리고 센터의 모 법인이 강풀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많이 치셔서 건강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가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많은 지역분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꿈꾸고 작당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읽어내시느라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인사들 다 나누셨겠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저희 시민사회가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직됐다고 하니, 서로 환대하고 인사 나누는 게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좀, 예, 환대의 의미에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 포럼 순서는 이계호 선생님의 연구 발표와 그 다음에 분과 토의, 질의응답, 그리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연구 발표는 25분 정도 하실 거고요. 분과 토의는 1시간, 그리고 본 토론은 40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5시 반까지 오늘 포럼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MPO 지원센터는 활동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공간인 만큼 오늘 포럼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좀 민망한 상황, 제가 적응 못하는 상황이 하나 이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면 안 되는데. 네. 얼굴이 혹시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쪽 데스크에 말씀하셔서, 예, 어깨나 등에 이렇게 표시나게 스티커를 붙이시면, 예,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얼굴을 피해서 촬영하신다고 하니까 요청하셔서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쪽에서 이 연말에 어제도 송년회 1시까지 하셨다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감사의 인사를 동북권 MPO 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님과 모 법인 강풀포럼의 이사장님, 김성훈 이사장님의 두 분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MPO 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와서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북권의 권역별 센터로 처음으로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이제 세월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북권의 국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었고 저희 센터를 좀 더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하는 데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족한 면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향후 저희 센터라든가 동북권 시민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 사업방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단법인 강북 풀뿌리 활동가 포럼 김성훈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경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저개발이 되었지만 저개발되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동선이 남아있고 골목길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학교 운동장 나가서 보시면 비교적 탁 트여 있어요. 이게 시내같이 아파트에 가로막혀 있지 않고 불수도북이라고 한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이렇게 여러분이 아우러서 볼 수 있을 만큼 이 공간이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생태 친화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만들기 대단히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엠피어 지원센터가 단순히 그 중간 지원을 위탁받거나 수탁받은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래된 자원의 힘, 그리고 오래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 강틀 포럼이 이걸 통해서 지원이 끝나면 없어지는 곳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새로운 그런 동북부의 어떤 휴먼 파워라고 그러죠. 어떤 휴먼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렇게 위탁을 받으면 하다 보면 자기 사업에 매몰되어서 그 NPO 지원센터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단체들이 항상 주인공이 되도록 뒤에도 돕는 그림자 역할을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우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장기로 가게 되는데, 그럼 NPO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사실 이게 맨 마지막에 만든 PPT인데요.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비를 걸고 하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권을 어떻게 해서 왜 동북권이냐, 이 동북권에 대한 구역이 사실은 이제 행정 권역이기보다는 생활 권역으로 묶자라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생활권과 행정권 또는 도시발전 계획하고 맞물린 구역으로는 조금 우리한테 안 맞는 구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동북권을 묶였는가에 관한 문제를 조금 제기하는데, 사실 동북권은 해방 이후에 성북구가 1949년에 설치가 되면서요, 사실 계속해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은 강북구하고 도봉구는 분구의 형태로 갔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지만 노원구는 신도시 형태로 개발이 돼서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서울시도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중랑구가 동북권에 포함이 되는지 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도 캠퍼스타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대학의 생태계를 가지고 해서 여기는 태릉 속계권으로 또 묶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권역이 이제는 행정하고 다르게 범주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NPO라고 하는 조직인데 언제부턴가 NPO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NPO란 표현을 쓰기 전에 시민운동 조직, 다시 말하면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보다는 운동성을 강화할 때는 CSM, 그러니까 Civil Society Movement라고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쓴 게 이제 NGO라는 개념을 많이 썼는데 어느 틈엔가 NPO라는 개념을 쓰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NGO라는 개념을 말씀 정부하고의 좀 대립점을 많이 강조해서 NGO라고 하는 건 정부하고는 좀 다른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non-profit이라는 공익성을 더 강화해서 오히려 지방정부하고는 파트너십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공익성이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공익성이 뭐냐, 뭐가 공공적인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인데 과연 NPO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센터라고 하는 이름이 맞는가? 센터가 중심이냐 아니면 거점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원을 하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북권은 여러분들이 다 동북권에 살고 계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북권은 지금 이렇게 요 위에 지금 동북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은 인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강북하고 강남하고 나눠서 본다면 이 동남권, 이른바 송파, 서초, 강남구가 있는 아주 부천과 아주 대비되는 강북과 강남이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공간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북 2권은 저희가 이제 동북 2권인데요. 여기 1권은 이제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성동구가 들어가는데 중랑구가 지금 동북 2권에 현재 편제되어서 동북권 엠피어 지원센터는 동북 5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구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북권 2구, 동북 2권 이름이 좀 어려운데 특히 요 4구는요. 이렇게 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연 경관이 탁월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낙후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낙후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하나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요즘 그 도시재생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거하고 다르게 재개발이 아니라 이제 도시를 재생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 동선을 포함해서 지역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발전 모델 또는 재생 모델을 우리가 이제 구성한다.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시 재생에서 저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과 이념과 그 다음에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또는 시민 활동들이 결합이 돼서 지역 자체가 재지역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리제너레이션하고 리로컬라이제이션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로 역할을 하지만 엠피어 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도시재지역화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북권에 관한 거는 뭐 이거 보면 다 그 우울해 보이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북권의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이제 서울 전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이 적고 노년층이 많고 기초생활주급자가 많고 장애인이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회적 약자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회적 약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통계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65세부터 이 카운트가 됩니다. 청소년 인구는 24세 이하가 청소년 인구로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년층이 많고 청소년층이 적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환갑 드신 분한테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나요? 65세가 과연 노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 지역에 어느 인구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 2015년을 경과하면서는 30대하고 40대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30대에서 60대까지의 인구가 사회적으로 경험도 있고 아직 왕성히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동북권에서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연이 좋고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왜 집에 한 번 들어가면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이 동네 특성이 한 번 들어오면 별로 시내 나가고 싶지 않은 또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내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역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뭐 주로 업종이 뭐 어떤 업종이고 요건 이제 업종별로 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톱을 한 업종들만 나열한 건데요. 여러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원 같은 경우에 치킨집이 제일 많고요. 빵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미술학원 애들 보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원구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적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도시형이 많고 학원이 많고
그리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가 하면 강북구에 많은 거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맥주집이 많아요. 예. 사람들이 그 얘기는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맥주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도 많아요. 아직. 전설의 삼형탕이 아직도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 40년 전, 50년 전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별로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여관도 만들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삼양탕의 그 리모델링을 여러분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서민형 생활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2030 서울 그 생활권에서 갖고 온 그림들인데요. 이 생활권 계획도 이 생활권 계획도요. 주민 참여형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탑다운 방식은 아니지만 그 시민사회 영역이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단히 마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여전히 이것도 탑다운 형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지금 크게 보면 이 동북권은 창동 상계 중심과 그 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북 이권은 이제 창동 상계 중심으로 새롭게 좀 재편하겠다라는 거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북권 NPO 지원센터도 창동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익숙한 사고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 항상 광화문이나 시청 쪽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NPO 지원센터가 자기들은 이렇게 6가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이 기준을 왜 갖고 왔냐면 동북권 NPO 지원센터의 중장기 계획이 서울시하고 그 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는 동북권 NPO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는 서울시가 하는 활동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동북권 NPO는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동북권 NPO의 특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자는
뭐 거의 반반, 남성과 여성이 반반인데 이 조직의 특징을 보면요. 상근자는 여성이 역시 그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7%니까 3분의 2가 여성이죠. 아마 여기 계신 지금 남녀 비율하고 거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부족구는 아닙니다. 다만 MPO의 응답률 네, 이 지역의 MPO는 좀 중앙지향적이기보다는 마을지향적인 운동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요건 이제 동북권 MPO 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제가 오려온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동북권 MPO 지원센터의 자료를 보시면 아주 예쁘게 보고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 MPO하고 제가 좀 매칭을 해봤어요. 매칭을 해보니까 동북권 MPO 센터에서는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반 구축, 그래서 워킹 그룹을 발굴한다든지 협업의 상대들을 조사하는 작업에 지난 1년 반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협업의 파트너를 찾을 때 주로 의제 중심으로 찾아서 결국 이 협업의 결과의 영향력은 의제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보니까 이 의제별 워킹 그룹, 다시 말하면 단체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PO 지원센터가 제가 보기에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드는 일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 어떻게 쉐어할 거냐 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공론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 전문가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서 전문가들 네트워크가 다양한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 어떻게 지적 자산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네트워크 수준에 전문가는 머물러져 있고 공론장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지금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지속 가능성은 결국은 MPO 활동의 핵심이 인재 육성이고 활동가이기 때문에 MPO들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면서 시민력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발굴, 인재 육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은 아직은 조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웹 플랫폼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다양한 그룹들이 여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직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물리적 공간이나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아마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 과제들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MPO 지원센터의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의제들, 지역 아젠다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젠다를 발굴할 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통전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구체적인 일에만 여러분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앞서서 MPO와 NGO 또는 운동 조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이 활동가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활동가를 그냥 활동가라고 안 붙이고 이 서울시가 붙인 공식 명칭이 공익활동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익활동가로서 좋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공익은 어떻게 누가 결정하느냐? 또 우리가 활동한다면 어떻게 활동하느냐인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모르고 과연 활동할 수 있는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거나 살고 있는 공간은, 지역은, 마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역사인식, 사회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선행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있는 시민, 새로운 주민, 우리가 주민, 시민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자율적이고 그리고 자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요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발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연구하는데 좀 발품을 팔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시간하고 비례하는데요. 저도 이 연구하면서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지역을 많이 다녀보니까 새롭게 제가 몰랐던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역시 지역은 발품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제를 발굴할 때 우리의 생활, 뭐 일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생활 공간에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시공간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도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아들이 지역의 도서관에 쉽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20대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요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필요한 공간 이 안에 다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용도가 다 달라집니다. 과거 같으면 동네 좋은 서점 하나 있으면 되지만 요즘은 서점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 북카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에디터가 책을 잘 선정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품 파는 것과 시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제를 발굴하는데 이 공익활동가라는 명칭을 받게 되면 너무 공익에 몰두하게 되고, 공익이 뭔가는 아까도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지역의 아젠다 개발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역의 의제가 글로벌 의제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을 보지만 마을 바깥을 볼 수 있고, 마을 바깥의 문제를 마을 안의 문제로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는 탈북자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 미세먼지만 하나 하더라도 저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될 거고요. 다양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의제를 너무 지역의 자기 의제에만 매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활동가 주민 역량 강화인데,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단체들이 너무 활동가 중심,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 다시 말해 용역 사업의 성과나 과제를 만들어내는데 좀 급급한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에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해보면 적은 인원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다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 갖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많은 활동가들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인적 자원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적 자원들이 실제로 그 지역 일하고 매칭이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과 어떤 지역의 새로운 시공간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NPO 지원센터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공론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무대를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 무대를 지역에서 만드는 것 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시면 텔레비에 먹방, 그 다음에 요즘은 먹방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먹는 거 말고 국방, 국방, 요리하는 거 먹방, 그 다음에 노는 거, 수다 떠는 거 다 텔레비가 대신 놀아줘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으면 대신 먹어주고, 여행도 대신 가주고,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텔레비가 모든 걸 여러분을 대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무대, 그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지역에 숨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숨은 먹방 코너, 숨은 쿡방 코너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가 주민을 그렇게 좀 가서 찾고, 그렇게 해서 운동성과 자발성과 공공성이 여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NPO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인데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NPO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직업으로서의 NPO, 운동으로서의 NPO, 담론으로서의 NPO, 또 여러 가지 용역과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의 NPO를 생각해 보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거에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는 이 경계가 애매한데요. 자기가 좋아서 일을 했고 만족도가 높았고 열정을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노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필요하면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다 시급으로 환산이 되고 뭐로 환산되고 또 모이면 회의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PO에 대한 위상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협업의 가능성. 그다음 끝으로 하나는 이 NPO의 영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공간이 물리적 시공간도 있지만 그 디지털 시공간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것과 온라인에 있는 것,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서 발견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역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어떻게 디지털 공간으로 다시 우리가 매칭시키느냐 하는 것.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꾸로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든 디지털 공간이 거꾸로 우리한테 어떤 비전을 보여줘서 이제는 디지털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과 단체가 물리적 공간에서 다시 재구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99년에 나왔던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딱 20년 됐죠. 다시 말하면 그 매트릭스를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구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여러분이 아까 발품 팔면서 새로운 매트릭스로 한번 업로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업로드된 공간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한번 창조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한번 있으면 시민사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 표는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다양한 중간 조직의 형태로 좀 묶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이런 활동들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는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서 상명하달하는 그런 지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95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들이 자기결정권들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죠. 파트너십으로. 이제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표현한 이유는 NPO 지원센터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훨씬 더 포괄적인 아젠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경제나 50+나 뭐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포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NPO 지원센터가 이런 그 지역의 각 이슈별 영역별 활동들을 조금 더 묶어주고 연결함으로써 단순히 공간을 도시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한번 재지역화하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 여기가 저희 한신대학교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 지금 저희 학교 안에 이런 조직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하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의제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하고 협업을 하는데, 요건 이제 저희 학교의 예지만 NPO 지원센터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싱크네트를 한번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여러분이 획득하고, 그래서 사회적 인식, 역사적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지역을 만들까 하는
띵크도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관계를 맺어서 한번 탭을 만들어. 여러분 탭이라고 하는 걸 제가 왜 생각했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분 탭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렇죠? 탭을 여러 개 띄웁니다. 다시 말하면 탭을 여러 개 띄워서 굉장히 다양성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탭은 뭐의 약자로 제가 그냥 붙인 거냐면 try and build up입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좋으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TAB라고 해서 그냥 탭인데, 그렇게 지역의 다양한 탭을 한번, 다시 말하면 지역의 다양한 모델, 챌린지 공간 혹은 그런 모델들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 때 MPO 대학 혹은 시민대학이 하나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토론 주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집어넣은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MPO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고 그걸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주제가 그래서 아마 시민력을 어떻게 강화할까? 또 협치를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새롭게 등장할 활동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과의 파트너십, 또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 또 마을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시민 간의 협력은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마을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을 개념은 대체로 행정구역으로 치면 동 단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마을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걸어서 10분도 추운 날은 그렇게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계획은 아무리 주민 참여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 전체 그 1000만 인구가 되는 메트로폴리탄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10분 동네, 마을 단위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른바 그 바텀스업 방식이 되려면 여러분이 마을 단위의 사고와 마을 단위의 연결, 그래서 마을이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을 간의 협력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민 개인들 간의 협력도 이 안에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력에 관한 생각은 결국은 탭인데 한번 시도해보고 교육받고 실천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늘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자립성을 획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민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나치게 썼다고 해서 여기서 일단은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대체로 저는 동북권 MPO 지원센터가 다른 요약하자면 다른 단체들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그림자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고, 그림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 같은 역할입니다. 빈 곳을 자연스럽게 메꿔주고 연결해주는, 바다가 육지를 이어주고 있듯이 그런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조금 더 어떤 중심, 조금 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사회적 자본에서 혜택도 보고 그걸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시민사회가 조금 더 다져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MPO 대학 같은 제안도 한번 해본 거고요.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 학교처럼 캠퍼스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싱크네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대학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을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구상을 여러분들이 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금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MPO 지원센터의 성격도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접합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본 겁니다. 예,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경을 놓고 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동북권 NPO 중기 전략 그 연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그 시민사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어쩌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선생님 말씀하신 그 숨은 먹방과 쿡방을 어떻게 발품 팔아 찾아다닐까, 매트리스 업로드는 어떻게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생각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으셨고, 이 그 연구 발표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교수님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NPO 활동가들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그 이기호 선생님의 그 노고에 의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략하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남는 것 잠깐 정리해 보면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NPO 지원 센터의 역량 강화 전략 그 안에서 사회 변화에 대한 통전적 인식과 공유, 시민사회 자원의 유기적 결합, 그리고 공론장 형성과 공공성 확장의 과제 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포괄적 협력이 가능한 그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기존의 단체 활동가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시민 주체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자나 촉진자가 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오늘 그 이어질 토론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예, 분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것은 지금 나누어 드릴 책상에 있는 노란 포스트잇에 미리 작성해 주시면 모아서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별로 지금 배치돼서 앉아 계시는데요. 그 분과에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과 기록자가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제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늘 서기 정하는데 여기 이제 서기 역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분과 토의를 통해